오늘 화요일 아침이네요. 뉴욕 증시는 여전히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의 모습부터 먼저 볼까요? 신종 코로나 같은 것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가 여전합니다만은 뉴욕은 신종 코로나 같은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신종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중국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우가 오늘 0.60% 올라갔고 나스닥도 1.13%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다우와 나스닥 흐름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도 거의 지금 사상 최고치죠. 다우만 약간 좀 아직은 그러네요. 다우만 아직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S&P하고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가고 있죠. 오늘 뉴욕 증시의 특징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일단 기술주에서 대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또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도 오늘 3.10% 정도. 테슬라 지금 음봉이잖아요. 음봉인데, 올인 올랐습니다. 3% 정도.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고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죠. 고점에서. 그래서, 이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테슬라가, 물론 이제 $900 넘어갔다가, 내려온 면은 있지만,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지지력,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아주 여전하다라고.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했지만 급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평가는 여전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하다는 얘기는 한국의 전기차 쪽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강했지만 이 테슬라의 흐름과 또 2020년대에 10년 동안 전기차가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볼 때에 한국에서 전기차의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외에 이제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또 알파벳 A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엔비디아하고 AMD가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좋다는 얘기는 일단 반도체 업종도 괜찮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하고 AMD는 이제 반도체에 속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의 강세는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의 강세는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다음에 엔비디아, AMD 요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대입해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 강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좀 긍정적이다, 또 코스피는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에 코스피가 이제 지난주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요 240일 라인까지 장기 라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이다. 지난 12월 달에도 장기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이제 힘차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설날 연휴 이후에 코스피가 급하게 내려왔지만 또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볼 때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는 별 영향 없이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증시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영향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너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갤럭시 S20 또 갤럭시 S Z 뭐 이런 게 프리미엄 폰인 갤럭시 20과 또 클램셀이라고 하죠. 클램셀 조개 껍질 형태의 갤럭시 Z 플립 또 무선 이어폰이 있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언팩 행사 이제 선보인다는 얘기죠. 언팩 행사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정한 흐름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알렉스 웡 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국무부의 대북 특별 부대표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제 첫 번째 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개별 관광이라든가 뭐 철도 도로의 연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 금강산 관광주라든가 철도 도로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중국 낙폭 가대주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런 쪽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을 본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인데 좀 차트 모양이 좋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에 또 삼성 SDI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그래요. 벤처 합작 벤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좋고, 또 그 외에 이제 대표 종목인 삼성 SDI도 지금 계속 올라가죠. 어제도 이제 며칠 동안 좀 머무는 듯 했지만 뭐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LG화학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셀을 만드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좋고, 그다음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하고 이제 합작셀을 만든 에코프로비엠도 좋고, 그 외에 LNF 코스모 신소재, 음극재의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좀 둔화된 것 하지만 뭐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 얘기는 곧 또 올라간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아모그린텍 이것도 아주 탄력적인 올라왔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돌파하는 모습으로 강한 상승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장비주에서는 이노메트리 종목 뭐 이렇게 새롭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며칠째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도 아주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장비주에서 이노메트리, 그 외에 대보마그네틱이나 여러 종목이 있는데 하여튼 2차전지주에서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체크해야 되겠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책가사님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을 뭐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일단 남북 경협주가 좀 재료는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될 만한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개별 관광 이런 거겠죠. 개별 관광 이런 것도 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도로의 연결, 뭐 트럼프가 정상회담 안 한다 하더라도 철도 도로의 연결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거꾸로 또 이제 뭐 정상회담 뭐 재선전에서 안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또 이제 뭐 이제 밑에서의 접촉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제 하나의 또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정은을 또 압박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그 대선 전략에서 북한 전략은 뭐 빠질 수 없을 거예요. 북한 전략,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접근, 북한을 호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뭐 계속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종목들 보면은 이제 그 대표 종목들 푸른 기술이 좀 최근 들어 쭉 좀 올라왔고,
부산산업 같은 종목들도 뭐 괜찮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올라오는데 한 6일째 올라왔죠. 대하TI 정부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뭐 5일째, 6일째 올라왔죠. 왜 금강산 관련해서 이제 일신석재 어찌 보면은 이번에는 그 관광주보다 정부에서 개별 관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주보다는 철도주가 오히려 좀 좋은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아난티. 관광주들이 그렇게 아주 세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한창도 그렇고 한창이 오히려 좀 그 관광주에서 좀 나은 편이고 아주 강력히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언급은 없는데 언급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철도주가 오히려 좀 센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북주에 관심 가진다면 일단 철도주에서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하TI하고 뭐 어제 좀 올랐던 현대 로템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일신석재, 뭐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 또 최근에 탄력 있는 한창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차 전지주가 강하고요. 또 남북 경협주들이 천천히 요즘 올라오고 있고 그런 이제 와중에 또 이제 이 그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반도체 미국 반도체도 괜찮았기 때문에 눌림목에 있는 반도체 주들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동인 세미캠, 원익 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후성 에코프로, 뭐 SKC 솔믹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저점 매수 여지를 좀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주가 별로 안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LB세미콘 같은 비메모리 쪽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주가가 조정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테스나 같은 경우도 쭉 좀 올라가죠.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좀 보셔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최근에 관심 가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오히려 삼성이라든가 셀트 같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꾼입니다. 삼성바이오는 특히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문제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문제가 나온다면 어느 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주가의 흐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주인데 대선주는 현재 한교안 대표의 이제 종로 출마가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한교안 대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한창제지가 이제 급등했다가 약간 밀리긴 했지만 한창제지, 그다음에 9일 신동 이것도 모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송네오텍 최근 들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한송네오텍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서현탄메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씩 올라가고, 어제는 디젠스도 좀 강했죠. 디젠스 이것도 갑자기 올랐네. 뭐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전주 쪽 이런 쪽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동전주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한교안 주가 강한 반면에 이낙연주는 그동안에 쭉 좀 미리 그 종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을 받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안철수의 안철수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입니다. 지금 이제 유승민도 합당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이 안철수도 또 신당 창당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이후에 또 이제 그 얼마큼 또 지지율이 나오나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AMD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눌림목을 받고 이제 반등 기류에 있는데 눌림목에서 다시 삼성전자의 그 힘이 되고 있는 게 뭐 그 엔비디아든가 AMD 같은 게 그 중요하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또 오늘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 쭉 올랐다가 한 번 정도 6만원대에서 55,000원까지 한번 밀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어제 21선 아래에서 이제 양봉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별로 안 밀리죠. 밀리는데 오늘 하이닉스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DB 하이텍도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대표 종목이다 볼 수 있겠죠. 행보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한 2개월 정도 행보하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에서 좀 헤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헤어나는 모습에서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경기부양책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화학주하고 철강주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화학주, 철강주, 롯데케미칼과 포스코가 워낙 바닥이라서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관심은 가져볼 만한데 선뜻 이제 이거 뭐 롯데케미칼 사자라는 얘기 못 하는 거죠. 포스코 마찬가지입니다. 3중 바닥을 만들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저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점 같은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쉽게 이제 사지는 못하는 거여서, 롯데케미칼,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좀 관찰하면서, 바닥 탈출의 강력 양봉과 지난번에 양봉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강력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은 3중 바닥이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3중 바닥인데, 이 3중 바닥에서 이제 양봉이 이제 나올 텐데,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이제 요 21만 5천원대의 바닥을 확실히 확보하는가 하는 거하고, 이후에 또다시 강력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시간을 오래 끌면은 또, 한없이 언제가 그 시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 양봉 나오고, 곧바로 이제 또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속적 상승 흐름이 나오는가를 좀 체크하고 또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가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도 우리가 언제부터 반등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인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지난번에 2차전지를 많이 강조를 드렸죠. 2차전지. 아직도 2차전지 쪽은 10년 먹을거리다. 그러니까 10년 먹을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 매수 관점이다. 요거를 기억하기 바라겠고요. 저점 매수 관점. 우리 방에서 이제 2차전지 쪽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랬죠. 에코프로비엠. 요거를 우리가 들고 있는데, 우리의 매수 가격은 이제 56,000원이에요. 에코프로비엠 56,000원 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56,000원에서 처음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SK이노베이션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이죠. 대규모 공급 계약. 이건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시장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양극재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글로벌 대표 기업이라는 거죠. 글로벌 대표 기업. 양극재에서. 그래서 양극재에서 글로벌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인데, 지난번 SK이노베이션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급등을 했다는 거죠. 이때.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재료는 또다시 삼성 SDI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거죠.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제 저녁 장 끝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60%고 삼성 SDI가 40%니까 주도권을 에코프로비엠이 가졌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에서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서 합작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기술력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장기 성장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강력히 보유다. 우리보다 이제 강력히 보유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주 급등세를 보인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좀 올랐다가 뭐 올랐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종목들은 어떤 성장 가도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시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삼성 SDI의 합작 투자가 아주 에코프로비엠의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더 좋은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이나 또 SK그룹 하면 이제 LG그룹 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내노랑 그룹이잖아요. 이 내노랑 그룹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2차전지에 지금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양극재 기업들, 또 포스코케미칼 같은 음극재 기업들, 그 외에 전해질 무슨 뭐 다 똑같습니다. 동박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비주까지도 좀 봐야 나요. 장비주. 아까 제가 이제 이노메트리라든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다라는 얘기는 장비주에도 굉장히 큰 재료가 되는 거죠. 장비주. 2차전지 장비주.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할 때에 그렇잖아요. 반도체 투자. 그렇죠? 반도체 투자. 반도체 투자가 될 때에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2020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2차전지에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2차전지 장비주, 그래서 뭐 이노메트리라든가 이런 것들, 대보마그네틱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유심히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전히 2차전지주들은 이제 2020년대에 가장 강력한 성장성을 갖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남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알렉스 웡 대북 부대표가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신종 코로나는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관찰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경제나 정치에 또 조금 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재료가 좀 나오네요. 트룩시마의 미국 적응증 모두 획득했다 하는 거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갖다가 셀트리온에 합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탄력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의 언팩 행사 같은 것들도 조금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 바라겠고요. 또 인천여우의 시향방송,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수목금 이번 주까지만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료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료화 되기 전에 가입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인천여우의 아침 방송, 아침 시향 방송, 많은 분들 유료화 되는데 좀 가입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을 얻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